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당이 또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무릎을 꿇은 건 아니지만 90도로 큰 절을 했습니다. 저는 통합당의 사죄가 이젠 지겹습니다. 저 사죄가 올바른 방향인가 또 커다란 의심도 듭니다. 진정으로 어떤 새로운 길을 찾고 뭔가 새로운 인식하에 과거를 반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 미봉책으로 저런 또 이상한 쇼를 하는 거 아닌가? 무릎을 꿇거나 90도로 절을 할 만큼 잘못을 했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당의 노선 정체성, 당의 머리, 당의 심장 이것을 바꾸겠다고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왜 진정으로 패배했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야 되는데 그저 편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주의 정당으로 태어나겠다. 국민 눈높이가 뭔지, 실용이 뭔지 제대로 알고나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노선과 정체성을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물과 스타일은 대폭 바꾸되 노선 정체성을 바꾼다고 당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을 그저 이 잘못된 시각으로 제대로 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건드렸다가 망한 케이스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에 사죄와 혁신 쇼입니다. 제가 아주 굴욕스러운 기억으로 갖고 있는 것 2018년 6.13 지방선거 참패한 이후에 이틀 만에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 반 동안 토론을 벌였습니다. 당시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김성태 원내대표 느닷없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을 수구 냉전 세력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스스로 이 5, 6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전 정당을 우파 정당을 수구 냉전 세력이라고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가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선, 3선, 4선 이런 중진도를 포함을 해서 의원들을 이끌고 국회 로텐더 홀에 전부 다 무릎을 꿇게 하고 국민에게 사죄한다는 사진을 찍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파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아주 지독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지. 뭘 저렇게 자신들의 정체성까지 부인해 가면서 무릎을 꿇는가. 저는 정치인들이 무릎을 꿇거나 큰절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야 무릎을 꿇거나 큰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죄의 큰절을. 저는 사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무슨 표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득표 활동 아니면 무슨 당내 무슨 경선에 나가서 자신이 어떤 선거운동이나 유세를 하면서 이러면서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는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큰절을 할 때는 부모님이나 조상님 묘에 절을 하거나 아니면 빈소에 조문을 가서 고인에게 절을 하거나 아니면 자식이 먼 길을 떠날 때 군대에 가거나 해외 유학을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먼 길을 떠날 때 부모들에게 큰절을 하는 것 이런 것이지 정치인이 그저 하늘 같은 이유도 없는데 얄팍한 어떤 제수처럼 큰절을 하고 당시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2년 전에
국민께서는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보수 정당을 원했지만 거친 발언과 행태는 국민의 마음이 한국당에서 더 멀어지게 했다. 당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전가하며 볼성스러운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거친 발언과 행태. 지방선거의 당 지도자였던 홍준표 당대표가 이런 행태를 보이기는 했죠. 그러나 정당 전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겠다. 상투적 변화와 단절하고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수구 냉전 세력으로 비치는 부분을 혁신하고 보수 진보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겠다. 보수 진보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겠다. 보수 정당, 우파 정당이라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냉전과 반공주의를 떠난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 정당으로의 개혁. 이거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민주당이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냉전과 반공주의를 떠난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 정당. 북한의 독재와 인권 탄압과 위장 평화쇼를 처절하게 비판하고 싸워야 되는 게 우파 정당이지, 이런 식의 발언을 해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정체성 방황에다가 또 혁신 비대위원장이라고 노무현의 정책실장을 맡았던 사람을 데려오니 이 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잡탕밥, 비빔밥, 탈당파, 배신파 세력과 섞여서 어떤 강력한 노선을 재정립하지도 못하고, 황교안 대표가 후반부에 이상하게 방황하고 포기하고 얼치기 통합을 통해서 잡탕밥, 비빔밥 정당이 되고, 무슨 박형준 공동선대위 류행 무슨 중도적 실용정당, 이런 타령으로 정체성을 상실을 해서 이번 총선 때도 패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와 공천 파동이 있었지만 양아치 공천, 김영호 위원장의 양아치 공천. 자,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90도 절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의 당선자 84명이 당선자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결의문을 냈습니다. 익숙함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우리만의 통합당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통합당이 되겠다. 익숙했던 과거의 관습과 고정관념에서 결별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정당, 대안정당을 지향하겠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정당이 무슨 뜻입니까? 우파 정당은 강력하게 우파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잘못하는 5개 분야에서 정체성 상실, 법과 질서의 난도질, 경제정책의 실패, 조국으로 대변되는 통치 스타일의 기만, 윤미향과 정대협,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은 위선, 그리고 김정은에게 노란한 위장 평화쇼, 지금 코로나의 안개에 가려있고 문벼천과 물개박수 언론이라고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을 하고 코로나의 안개는 언젠가는 거칠 것이며, 그날에 대비해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시 다지고 인물과 스타일을 바꿔나가는 것. 많은 국민이 문제를 삼는 막말이라면 좀 비판하더라도 표현을 신중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인물도 싹 바꿔서 자유로운 어떤 경선 체제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우파 정당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정당으로 가면 이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민주당 쪽으로 왕창 좌파 클릭을 해서 예? 파퓰리즘 경쟁에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통합당 우파 정당의 지겨운 대국민 사과요. 지겨운 큰절입니다. 감사합니다.